친정에서 뭘 배우고 왔길래 음식 솜씨가 아직 이 모양이야? 형님, 그건 설차류상에 올릴 떡국입니다. 누님이 해보신 게 더 낫지. 자네는 그냥 가만히 있으시오. 밤새 기름을 걷어내며 지켜낸 맑은 사골 육수였습니다. 조상께 올릴 상이라 한 숟갈도 허투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 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황금박 방문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추운 겨울 감기도 조심하세요.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사락사락 사락사락. 마치 누군가가 하늘에서 쌀을 고르는 것처럼 눈발은 조용히 그러나 쉼없이 내려앉았습니다. 경기도 여주 땅 기와 얹은 양반 가문이 안 채 섣달금은 밤이었어요. 눈은 벌써 사흘째였습니다. 마당에 장독대는 흰 모자를 쓴 것처럼 덮여 있었고 처마 끝에서는 얼음발이 조금씩 자라고 있었어요. 안채 마루 아래 대돌도 뒤란의 낮은 담도 부엌 앞에 쌓아둔 장작더미도 모두 눈 속에 가라앉았습니다. 그 눈 속에서 혼자 불을 피우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18살 새색시 연하였습니다. 시집 온 지 이제 3달이 갓 넘었어요. 경주 최씨 가문의 딸로 태어나 바느질도 음식도 제법 익혔다 칭찬받던 아이였는데 이 집 문을 들어선 순간부터 그 칭찬이 무색해졌습니다. 새벽 사경, 아직 하늘이 먹비친 시각. 연하는 부엌 아궁이 앞에 쪼그려 앉아 부직갱이로 불을 돋우고 있었어요. 연기가 눈을 찔렀습니다. 장작은 젖어 있었고 불은 좀처럼 살아나질 않았어요. 손이 시렸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다 트고 갈라진 게 이미 한두 군데가 아니었어요. 찬물에 손을 넣을 때마다 갈라진 틈으로 찬 기운이 스며들었는데 그 감각이 익숙해지는 것이 오히려 서글펐습니다. 내일은 설이다. 연하는 속으로 되뇌었어요. 설, 조상께 새해 첫 인사를 올리는 날, 차례상을 차려야 했습니다. 1년 중 가장 정성을 들여야 하는 상 중의 하나였어요. 사고를 이미 전날 저녁부터 무쇠솥에 올려놓았습니다. 양지와 함께 넣어 오래 고아야 맑고 진한 육수가 나왔어요. 차례상 떡국 국물은 맑아야 했습니다. 탁하면 조상께 예가 아니라고 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다고 동네 할머니들이 입을 모았어요. 연하는 불을 살피며 솥 뚜껑을 열어 국물을 한번 확인했습니다. 뽀얗게 우러난 사골 국물 위로 김이 피어올랐어요. 좋았습니다. 이 정도면 기름을 몇 번 더 걷어내면 맑게 마무리할 수 있을 거예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당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이, 부엌에 불 들어왔냐? 첫째 시누이 복단이었습니다. 40이 넘도록 홍기를 놓친 채 친정에 눌러앉은 사람이었어요. 남편의 누이가 8이나 되었는데 막내인 연하 남편 기준으로 위로 8이었고 그중 6은 이미 시집을 가서 나갔는데 복단은 여전히 이 집 안방을 제 집처럼 쓰고 있었습니다. 복단 뒤로 우르르 몰려들었어요. 둘째 시누이 복순, 셋째 시누이 분이, 그리고 그 뒤로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막내 시누이 순덕까지 모두 8이었습니다. 셋은 친정에 눌러앉았고 둘은 시집에서 소박을 맞고 돌아왔어요. 나머지 셋은 시집을 갔다고는 하나 명절이면 어김없이 친정으로 돌아왔는데 빈손으로 오는 일이 없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손에 들고 오는 것보다 보자기에 싸서 가져가는 것이 훨씬 많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차례상 준비는 내가 볼 거야. 복단이 부엌으로 들어서며 말했어요. 연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형님, 제가 맡겠습니다. 내가? 시집 온 지 3달 된 아이가 설 차례상을? 어림없어. 복단은 아궁이 앞에 서서
솥 뚜껑을 열었어요. 국물을 한번 들여다보더니 이걸 차례상에 올려? 너무 맑잖아. 라고 했습니다. 연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밖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남편이었어요. 연하의 남편 권씨 가문의 9째 막내 기현이었습니다. 22살이었는데 누이들 사이에서 귀하게 자란 탓인지 아니면 원래 성품이 그런 것인지 이 사람은 누가 뭘 해도 그러시지요 하는 사람이었어요. 기현은 부엌 문가에 서서 안을 들여다보더니 말했습니다. 누이들 뜻대로 하는 게 옳소. 그 말이 아궁이 불보다 더 차갑게 공기를 식혔습니다. 연하는 부직갱이를 쥔 손에 힘을 주었어요. 손등에 갈라진 틈이 다시 당겼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설날 아침이 오기 전, 그러니까 아직 안채에 불만 들어와 있는 이른 시각부터 부엌은 북새통이 되었어요. 복단이 지휘를 맡았습니다. 연하야, 동태 가져와. 연하야, 기름 어딨어? 연하야, 참기름 더 내놔. 연하였습니다. 심부름은 연하가 하고 잔소리는 복단이 했어요. 실은 잔소리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복단은 국물에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맑으면 심심하다니까. 간장을 부었습니다. 연하가 하룻밤 내내 기름을 걷어내며 맑게 유지한 사골 육수에 간장을 2번이나 부어 색을 냈어요. 연하는 보았습니다. 보았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아직은 부엌 안이 분주해졌습니다. 동태를 손질하는 건 연하였고 전을 부치는 것도 연하였어요. 허리가 쑤셨습니다. 새벽부터 쪼그려 앉아 불을 떼고 솥을 저어 나르고 지금은 허리를 굽혀 전을 부치고 있었어요. 발바닥이 뜨거웠습니다. 아궁이 앞이라 바닥까지 달아 있었거든요. 그 와중에 둘째 시누이 복순이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복순은 새해 전에 소박을 맞고 친정으로 돌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성정이 비틀어진 편이라 항상 어딘가 다른 사람 흠을 잡아야 직성이 풀리는 것처럼 보였어요. 복순은 동태전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너무 얇게 썰었잖아. 그러면서 한 점을 입에 넣었어요. 맛을 보는 건지 그냥 먹는 건지 구분이 안 가는 행동이었습니다. 연하는 고개를 숙인 채 전을 뒤집었어요. 셋째 시누이 분이가 산적 꼬치 앞에 서 있었습니다. 분이는 홍기를 놓친 셋 중 하나였어요. 30이 가까워지도록 시집을 못 간 게 한이 되었는지 음식 앞에서는 항상 눈이 반짝거렸습니다. 이 산적 간이 잘 됐네. 한 점을 들어 올려 냄새를 맡더니 그대로 집어먹었어요. 맛 좀 봐야지. 연하는 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넷째 시누이가 나물 그릇 앞에 서 있었어요. 도라지 나물, 고사리 나물, 시금치 나물. 연하가 이른 새벽부터 하나하나 데쳐서 물기를 꼭 짜고 각각 다른 간으로 무친 것들이었습니다. 도라지는 소금에 참기름을 넣어 볶아 나물 특유의 쓴맛을 잡았고 고사리는 간장 양념에 참기름을 넣어 윤기 있게 무쳤으며 시금치는 소금 간에 마늘을 넣어 향을 살렸어요. 넷째가 나물 그릇을 하나씩 들여다보더니 고사리를 한 주먹 집어보자기 한쪽에 올려놓았습니다. 우리 애들이 기다리는데. 그러고는 시금치도 조금 집어넣었어요. 연하는 그 보자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물 그릇들의 양이 달라진 것을 눈으로 가늠했어요. 허리가 또 쑤셨습니다. 연기가 부엌 안에 가득했고 눈은 여전히 창호지 밖으로 내리고 있었습니다. 집안이 바빠지면서 음식들이 하나둘 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눈치채기 어려운 수준이었어요. 전 한 점, 나물 한 젓가락, 산적 한 꼬치. 그런데 눈이 어두운 사람은 그랬겠지만 연하는 달랐습니다. 연하는 원래 꼼꼼한 성격이었어요. 고향 경주에서 어머니가 늘 하던 말이 있었습니다. 살림이란 것은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눈으로 하는 것이다. 눈이 밝아야 창고가 찬다. 그 말을 뼈에 새긴 아이였어요. 연하는 새벽부터 음식을 만들면서 머릿속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산적은 몇 점, 전은 몇 장, 나물은 몇 그릇, 떡국떡은 몇 대접분. 그런데 오후가 되자 머릿속 숫자와 실제 수가 맞지 않았어요. 산적이 6점 줄었습니다. 동태전이 4장 없어졌어요. 고사리 나물이 그릇의 절반 가까이 비어 있었습니다. 떡국떡은 한 줌이 아니라 한 대접분이 줄어 있었어요. 연하는 부엌 구석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이러다가는 차례상에 올릴 음식이 부족해진다. 사실 음식이 부족해지는 문제만이 아니었어요. 차례상은 집안의 체면이었습니다. 조상께 올리는 상에 음식이 부족하다는 건 그 집 살림이 엉망이라는 것을 온 친척에게 보이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그 책임은 연하에게 돌아올 게 분명했습니다. 며느리가 음식을 못했다. 새색시가 살림을 못한다. 그렇게 될 것이었어요. 연하는 아궁이 앞에 다시 앉았습니다. 찬물로 손을 한번 씻었어요. 트고 갈라진 손등이 찬물에 닿자마자 시리게 당겼습니다. 그래도 씻었어요. 부엌 일을 하는 손은 늘 깨끗해야 했거든요. 불을 다시 돋우었습니다. 그날 밤 안채에 불이 꺼진 뒤였습니다. 8시 누이는 저마다 제 방이나 제 자리에서 쉬고 있었어요. 복단은 안방을 차지했고 복순과 분이는 건너방에 들었으며 나머지는 사랑채 한쪽이나 마루 끝을 차지했습니다. 남편 기현은 사랑방에서 사내들끼리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연하는 혼자 부엌에 남았습니다. 등잔 하나를 켜놓고 앉았어요. 먼저 장부를 꺼냈습니다. 시집온 첫날부터 쓰던 조그만 장부였어요. 오늘 장만한 음식의 수량을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산적 30점, 동태전 24장, 도라지 나물 2대접, 고사리 나물 2대접, 시금치 나물 2대접, 떡국떡 10대접분, 약과 15개, 곶감쌈 20개, 그리고 지금 실제로 남은 것을 다시 세었어요. 산적 24점 6이 줄었습니다. 동태전 20장 4장이 줄었어요. 고사리 나물 대접 하나 반 절반이 줄었습니다. 떡국떡 8대접분 2대접분이 줄었어요. 연하는 숫자를 장부에 적었습니다. 그런 다음 산적을 다시 꺼냈어요. 이미 만들어둔 산적이었는데 연하는 거기에 아주 작은 표시를 했습니다. 꼬치를 빼고 다시 꽂으면서 각 꼬치에 들어가는 고기와 채소의 순서를 조금씩 다르게 배치했어요. 어떤 것은 파가 앞에 오고 어떤 것은 고기가 앞에 왔습니다. 어떤 것은 마늘 조각이 중간에 들어갔고 어떤 것은 빠졌어요. 겉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차이였습니다. 그러나 연하는 장부에 기록해 두었어요. 어떤 꼬치가 어떤 순서로 만들어진 것인지, 그리고 나물 그릇도 다시 정확히 재었습니다. 대접에 가득 차면 몇 그램인지, 반이 차면 몇 그램인지, 부엌 한쪽에 놓아둔 저울로 재어 장부에 적었어요. 마지막으로 떡국 국물을 2냄비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연하가 처음부터 맑게 만든 국물이었어요. 사골과 양지를 오래 고아 기름을 걷어내고 맑게 유지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복단이 간장을 2번이나 부어짓게 만들어버린 국물이었어요. 2냄비를 나란히 두고 연하는 뚜껑에 각각 표시를 했습니다. 등잔불이 가늘게 흔들렸어요. 부엌 밖으로 눈이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락사락. 연하는 손을 녹이려고 아궁이 가까이 다가앉았어요. 손등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쉬어야 하는 상태였지만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어요. 곶감을 깨어야 했습니다. 겨울 내내 처마에 매달아 말린 감들이 반투명하게 굳어 있었어요. 하나씩 꺼내 꼬치에 꿰는 일이었는데
감의 빛깔이 좋아야 차례상에 올릴 수 있었습니다. 연하는 등잔 아래서 곶감을 하나씩 골랐어요. 색이 고른 것, 주름이 자연스럽게 잡힌 것. 이 일도 하룻밤 내내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새벽에 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기 전에 한 가지를 더 했습니다. 장부를 펼치고 지난 한 달간 빠져나간 것들을 정리해 기록했어요. 쌀이 몇 말 줄었는지, 참기름이 얼마나 줄었는지, 나물 재료들이 언제 어느 만큼 없어졌는지, 쌀 6말, 나물 재료 5번에 걸쳐 4대접, 산적 재료 3번에 걸쳐 12전분, 참기름 2병, 그리고 그 옆에 날짜를 적었습니다. 누가 가져갔는지를 직접 쓰지는 않았어요. 그건 내일 차례상 앞에서 말할 것이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하늘이 회색에서 흰빛으로 바뀌는 시각, 연하는 이미 부엌에 있었어요. 눈은 밤새 더 쌓였습니다. 마당이 발목까지 찰 것 같았어요. 장독대가 거의 눈 속에 파묻혔고 뒤란의 대나무가 눈무게로 허리를 굽히고 있었습니다. 연하는 불을 일으켰어요. 아궁이에 장작을 넣고 불쏘시개를 넣어 점화했습니다. 오늘 쓸 장작은 젖지 않도록 어제 미리 부엌 안으로 들여놓은 것들이었어요. 불은 잘 살아났습니다. 솥에 떡국 물을 올렸어요. 연하가 맑게 만든 육수였습니다. 오늘 차례상에 올라갈 것은 연하의 국물이어야 했어요. 동태전을 다시 한번 체크했습니다. 어제 만든 것들이 꽤 남아 있었는데 없어진 것들은 이미 장부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산적은 수를 다시 세었습니다. 24점이었어요. 차례상에는 삼색나물, 전, 산적, 떡국이 기본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에 과일로 대추, 밤, 배, 감이 올라갔고 곶감쌈과 약과도 올라갔어요. 상차림 배치를 머릿속으로 그렸습니다. 북쪽에 신이를 모시고 신이 바로 아래 매와 갱을 올려요. 떡국이 이 자리에 해당했습니다. 차례상에서 밥 대신 떡국이 오르는 게 설 차례의 특징이었어요. 그 다음 줄로 탕과 전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물과 포와 식혜가 올라갔어요. 과일은 맨 앞줄에 놓였는데 홍동백서 원칙에 따라 붉은 과일은 동쪽에, 흰 과일은 서쪽에 두었습니다. 대추, 배, 밤의 자리가 정해져 있었어요. 생선과 고기도 어동육서에 따라 배치했습니다. 생선은 동쪽, 고기는 서쪽이었어요. 연하는 이 모든 것을 손으로 익힌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 가슴에 새긴 사람이었습니다. 부엌 일이 한창인 시각, 복단이 다시 들어왔어요. 국물은 내가 간 본 걸로 해야지. 복단은 자기가 간장을 부어 짓게 만든 냄비를 잡으려 했습니다. 연하가 먼저 앞을 막았어요. 형님, 차례상 떡국은 맑아야 합니다. 뭐라고? 설 차례에는 맑은 국물이 옳습니다. 어른들도 그리하셨어요. 복단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내가 어른이야? 시집 온 지 석 달 된 아이가? 연하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형님 어른이 아니라 조상 어른이 그리하셨습니다. 복단의 입이 굳었습니다. 대놓고 반박할 수가 없었어요. 조상을 들먹이면 더 이상 말을 보태기가 어려운 법이었으니까요. 그 사이 연하는 자기가 만든 맑은 육수를 솥에 올렸습니다. 설 아침 해가 뜨기 전 차례는 이른 시각에 지냈습니다. 사랑채 어른들이 나왔고 안채 식구들이 마루에 모였어요. 8 시누이도 각자 제자리를 잡았습니다. 남편 기현은 마루 한가운데에 섰어요. 마루 위에 상이 놓였습니다. 연하가 차린 차례상이었어요. 촛불 2개가 켜졌습니다. 차례의 순서는 이러했어요. 먼저 강신이었습니다. 향을 피우고 모삭 그릇에 술을 3번 나누어 붓는 절차였어요. 조상의 혼이 내려오시길 청하는 의식이었습니다. 그 다음이 참신이었어요. 모든 가족이 2번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헌작 술을 잔에 따라 차례로 올렸어요. 연하는 조금 뒤에 서서 이 절차를 지켜봤습니다. 상 위에 올라간 음식들을 눈으로 확인했어요. 산적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동태전이 빛깔 좋게 올라 있었어요. 삼색나물이 색을 잃지 않고 담겨 있었습니다. 떡국이 맑고 진한 국물로 올라 있었어요. 연하가 새벽부터 만든 것들이었습니다. 잠시 후 차례가 끝나고 음복을 시작했어요. 음복이란 차례상에 올렸던 음식을 가족이 함께 나누어 먹으며 조상의 복을 받는 절차였습니다. 친척 어른들이 마루에 앉았어요. 떡국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그때였어요. 연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산적이 낸 모자랍니다. 마루가 조용해졌어요. 복단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뭐라고? 산적이 넷 부족합니다. 어제 24이었는데 지금 20이에요. 하나쯤이야 내가 맛을 봤겠지. 복단이 대수롭지 않게 받아쳤습니다. 연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부엌으로 들어갔다가 작은 보자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보자기 안에 산적 4점이 있었어요. 꽃이 표시가 보였습니다. 파가 앞에 온 것, 고기가 앞에 온 것, 마늘이 중간에 든 것, 마늘이 빠진 것. 연하가 장부를 펼쳤어요. 이것은 제가 표시를 해두었던 산적입니다. 어젯밤 어디서 나왔는지 장부에 기록해 두었어요. 복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넷째 시누이가 눈을 피했어요. 어제 보자기에 담아갔던 것이 바로 넷째였거든요. 친척 어른 중 가장 연장자인 흰수염의 당숙 어른이 기침을 했습니다. 산적이 차례상에서 빠졌다는 건 일이 아니구나. 목소리가 조용했지만 그 무게가 달랐어요. 넷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연하가 두 번째 것을 꺼냈어요. 연하는 상 위에 그릇 2개를 놓았습니다. 이것은 형님이 간을 보신 국입니다. 한 그릇은 색이 짙었어요. 간장이 2번 들어간 국물이었습니다. 표면에 기름기가 돌았어요. 이것은 제가 끓인 국입니다. 다른 그릇은 맑았어요. 뽀얗고 깊은 사골 국물이 그 안에 고여 있었습니다. 차례상에는 어느 국이 옳은지 어른들께서 판단해 주세요. 마루가 다시 조용해졌어요. 당숙 어른이 국자로 2 그릇을 한 숟갈씩 떠서 맛을 봤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설날 차례 떡국은 맑아야 복이 들어온다. 조상 때부터 그리해 왔다. 복단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첫째 시누이의 얼굴이 붉어졌다가 다시 창백해졌습니다. 복단은 뭔가 말하려다가 당숙 어른의 시선과 마주치자 입을 닫았어요. 그 순간 연하는 3번째 것을 꺼냈습니다. 장부였어요. 장부는 얇았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무거웠어요. 연하가 마루 가운데서 장부를 펼쳤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어요. 그러나 마루 끝까지 다 들렸습니다. 지난 한 달간 이 집 부엌에서 빠져나간 것들입니다. 쌀 6말, 나물 재료 4대접, 산적 재료 12전분, 참기름 2병,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언제 빠졌는지, 그 전날 저녁 무엇이 있었는지, 다음 날 아침 무엇이 사라져 있었는지, 이것들은 제가 기록해 두었습니다. 마루가 숨을 멈췄어요. 눈 내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사락사락. 당숙 어른이 천천히 장부를 받아들었어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날짜들이 지나갔어요. 음식들이 지나갔습니다. 당숙 어른이 눈을 들어 시누이들을 바라봤어요. 이것이 사실이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복단이 입을 열었어요. 조금씩이야 먹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친정인데, 연하가 말했습니다. 친정 살림을 나누는 것은 상해 후에 해야 합니다. 상해 없이 가져가는 것은 다른 일이에요. 복단의 말이 막혔어요.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건 사실이었으니까요. 다섯째 시누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소박 맞고 돌아온 사람이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열등감이 더 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분이는 눈을 피했어요. 여섯째, 일곱째는 말없이 바닥만 보았습니다. 막내 순덕이 가장 어렸는데 눈물이 글썽해졌어요. 연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아닌 숫자가 말하고 있었어요. 당숙 어른이 기침을 했습니다. 며느리 말이 옳다. 목소리에 힘이 있었어요. 차례상은 가문의 체면이다. 그 음식이 빠지는 건 조상을 가볍게 여기는 것과 다르지 않아. 시누이들이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복단이 그래도 고개를 들려 했어요. 어른, 저희가 친정에 드나드는 것이야 예부터 드나드는 것과 살림을 몰래 가져가는 것은 다르다. 당숙의 말이 복단의 말을 잘랐어요. 마루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당숙 어른이 기연을 봤어요. 기연은 그 시선을 받고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이 집 살림은 며느리가 맡는 것이다. 기연아, 너는 왜 아내를 보호하지 않았느냐? 기연이 몸을 움츠렸어요. 제가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숙 어른이 연하를 봤어요. 며느리 수고했다. 그 말이 마루 위에 놓였습니다. 5글자였지만 무게가 달랐어요. 연하는 고개를 숙여 절을 했습니다. 음복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분위기는 달라져 있었어요. 떡국이 돌았습니다. 연하가 만든 맑은 떡국이었어요. 맑고 진한 사골 국물 안에 하얗게 썬 떡이 동동 떠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어슷하게 썬 떡 위로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산적이 돌았습니다. 동태전이 돌았어요. 나물이 돌았습니다. 도라지 나물의 소담한 흰빛, 고사리, 나물의 구수한 갈빛, 시금치 나물의 선명한 초록이 상 위에 나란히 놓였어요.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소박 맞고 돌아온 다섯째 시누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우리가 지나쳤다.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자기 밥그릇을 내려다보며 하는 말이었어요. 복단이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홍기를 놓친 셋 중 하나인 분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그 말이 어디를 향한 말인지 분명하지 않았어요. 연하에게 하는 말인지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인지. 그러나 연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형님들이 따뜻하게 계셔야 이 집도 따뜻합니다. 그 말이 마루를 한 바퀴 돌았어요. 복단이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이었어요. 그 집에서 복단이 연하 앞에 고개를 숙인 건 처음이었습니다. 음복이 끝난 뒤였어요. 사람들이 자리를 파하고 흩어졌습니다. 기연이 연하를 찾아왔어요. 부엌이었습니다. 연하는 상에서 내려온 그릇들을 씻고 있었어요. 찬물에 손을 넣어 그릇 안을 헹구고 있었는데 손등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기연이 문가에 서서 그것을 보았어요. 오래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이 집 살림은 당신이 맡으시오. 연하는 그릇을 내려놓고 기연을 보았습니다. 기연의 얼굴에 뭔가 달라진 것이 있었어요. 눈이었습니다. 항상 어딘가를 피해 다니던 눈이 이번에는 연하를 정면으로 보고 있었어요. 당신한테 미안했소. 연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를 숙였어요. 기연이 말했어요. 앞으로 누이들이 살림에 손 떼면 내가 말하겠소. 연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연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기연은 부엌에서 나갔고 연하는 다시 그릇을 씻었어요. 찬물이 시렸지만 오늘은 조금 덜 시린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어요. 당숙 어른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루에서 짧은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8 시누이가 모두 들어야 했어요. 기연도 들어야 했습니다.
당숙 어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어요. 이 집 살림에는 규칙이 있어야 한다. 첫째, 차례상 음식은 며느리 책임이다. 음식의 수량은 며느리가 정한다. 둘째, 가져가는 음식은 기록한다. 기록되지 않은 것은 가져가지 않는다. 셋째, 필요한 것은 상해 후 나눈다. 몰래 가져가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집 며느리는 살림을 잘 안다. 앞으로는 그리 알고 대하여라. 복단이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반박하지 않았어요. 8 시누이 중 누구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연하는 처음으로 그 집의 안주인이 되었습니다. 설이 지나고 보름이 지났어요. 지붕 위에 쌓인 눈이 서서히 녹기 시작했습니다. 처마 끝에서 물방울이 똑똑 떨어졌어요. 뒤란의 눈 속에 파묻혀 있던 대나무가 조금씩 허리를 폈습니다. 연하는 부엌에서 나와 마당을 봤어요. 눈이 녹으면 매화가 핀다고 했습니다. 아직 꽃봉오리도 없었지만 매화가지가 물을 먹어 올라가는 것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뒤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복단이었어요. 오늘 나물 좀 도울까? 연하가 복단을 봤습니다. 복단은 연하의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예전의 복단이 아니었습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연하가 말했어요. 복단이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연하는 마당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얇게 낮게 깔려 있었어요. 눈 녹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로부터 몇 해가 지난 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여주권 씨 집안에 새색 씨가 하나 들어왔는데 그 아이가 설날 차례상 하나로 8 시누이를 돌아서게 했다더라. 어떻게? 칼을 든 것도 아니고 눈물을 흘린 것도 아니었다는데. 그럼 어떻게? 장부 하나, 국물 2 그릇, 그리고 산적 4점이었다더라.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더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조용히 정확하게 물러서지 않고 차례상 위 음식이 그 집 권력을 바꾸었어요. 눈이 녹으면 매화가 핍니다. 어떤 부엌에서도 겨울은 반드시 끝납니다. 이듬해 설날이 되었어요. 연하는 또 새벽부터 부엌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달랐어요. 복단이 먼저 나왔습니다. 어제부터 사골 올려놓으면 됐는데. 형님, 저 어제 올려놓았어요. 복단이 솥뚜껑을 열었습니다. 맑게 우러난 국물이 안에 있었어요. 복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네. 짧은 말이었어요. 그러나 그 짧음이 어떤 긴 말보다 무거웠습니다. 복순이 동태를 들고 나왔어요. 내가 썰까? 분이는 나물 재료를 가지고 나왔어요. 나는 나물 할게. 연하는 아궁이 앞에 앉아 불을 살폈어요. 손등이 트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연하가 미리 손에 기름을 바르고 잤거든요. 부엌 안이 가득 찼어요. 8 시누이가 모두 있는 건 아니었지만 몇이 함께하고 있었어요. 연기가 피어오르고 전 부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사락사락 눈이 또 내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눈이 작년보다 덜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연하는 국물을 한 번 저었어요. 맑고 깊은 사골 육수가 솥 안에서 천천히 돌았습니다. 올해도 차례상은 잘 차려질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번엔 아무것도 빠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